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세 사람이 함께 축배를 드는 컵 3번 카드예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관계가 즐거움과 사교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두 분은 아마 친구나 동료, 모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고 분위기가 무겁기보다는 친구처럼 아주 유쾌하고 편안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죠. 헤어지신 분들의 경우라면 헤어진 후에도 공동의 지인이 있어 계속 얼굴을 보거나 혹은 과거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이 재회를 꿈꾸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관계의 표면적인 모습은 아주 긍정적이고 활기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관계의 이면에는 펜타클 6번 카드가 보여주는 미묘한 관계가 숨어 있어요. 이 카드는 균형과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거든요. 이 관계에서는 이 카드가 감정의 불균형 쪽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많이 베풀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내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주도하고 상대의 기분을 더 살피고 있진 않았나요? 나는 이 관계를 위해 계속해서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저 편안하게 받기만 하는 듯한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 혼자 이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에너지를 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앞으로 나아간 것 같은데 나만 과거에 머물며 애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상대가 힘든 시기라 내가 기꺼이 도와주는 긍정적인 지지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1번 분들이 이 관계에서 나만 더 좋아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트 오브 완즈, 열정의 기사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계획보다는 충동, 이성보다는 열정, 그리고 빠른 속도를 상징해요. 두 분의 관계는 아마 첫 만남부터 강렬한 스파크가 튀면서 아주 빠르게 불타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가까워진 거죠. 이 나이트 오브 완즈의 에너지는 앞선 카드들과 연결하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이 즉흥적이고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이 불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쪽이 더 애를 쓰게 되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요? 카드 조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희망과 열정, 그리고 고뇌가 한데 뒤섞여 폭풍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폭풍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순수한 곳에는 바로 별 카드가 빛나고 있어요. 밤하늘의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희망의 별.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우리 1번 분들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냥 호감이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 저런 사람이 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이 바로 저런 모습인데. 하는 거의 동경에 가까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특정 모습, 예를 들어 밝게 웃는 모습이나 일에 집중하는 모습, 다정한 말투 같은 어떤 포인트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주 반짝이는 별처럼 우러러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언젠가 닿고 싶은 목표이자 바라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희망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만 서면 괜히 더 긴장하고 평소에 자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재회를 바라고 계신 경우라면 이 카드는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데요. 헤어진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했던 과거를 더욱더 미화하며 여러분을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을 밝혀주는 별이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아주 큰 상태예요. 이처럼 이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는 여러분을 향한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렇게 반짝이는 별을 봤으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 희망은 곧바로 이 나이트 오브 완즈, 열정의 기사의 에너지로 폭발합니다.
이 카드는 앞서 우리 관계의 모습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는 뜻이에요. 이 카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끌림과 충동을 의미해요. 여러분이라는 별을 향해, 그 빛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이 사람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원초적이고 강렬한 욕구가 이 사람 안에서 들끓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끔 이 사람에게서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순간들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연락이라든지 평소와 다른 적극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요. 그게 바로 이 나이트 오브 완즈의 에너지가 겉으로 표출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을 별처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을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데 왜 이 관계는 어딘가 애매하고 왜 상대방은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마지막 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행맨 카드 때문인데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의 모든 열정과 희망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이 속마음 리딩의 가장 핵심적인 카드예요. 그림을 보세요. 지금 귀여운 토끼가 스스로 나무에 발을 묶고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기도 하죠. 이 모습이 바로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발을 묶어놓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움직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연애할 때가 아니야. 내가 아직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이 준비가 안 됐어. 혹은 과거의 연애에서 크게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감 부족일 수도 있고요. 저렇게 반짝이는 사람 옆에 내가 있어도 될까?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 부족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가고 싶다는 마음과 갈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잠시 멈춤 상태로 두고 희생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분들. 이제 그 사람의 복잡한 속마음이 한눈에 그려지시나요? 정리하자면 그 사람의 마음속은 지금 당신은 내 인생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상형이고 당장이라도 당신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고 싶지만 어떤 현실적 혹은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애매함과 아슬아슬함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소중하고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만큼 뜨겁게 원하기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홀로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과연 이 스스로 묶은 끈을 끊고 여러분이라는 별을 향해 마침내 움직이게 될까요? 그 대답이 바로 여기에 펼쳐진 앞으로의 행동 흐름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흐름인데요. 이 사람 움직여요. 그것도 아주 극적이고 전략적이고 최종적으로는 아주 첫 번째 카드로 속마음 카드에서 나온 행맨 카드가 또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이전의 답답한 멈춤과는 차원이 완전 달라요.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깊은 침묵과 고뇌의 시간이 끝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각성합니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 마법사처럼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매력과 능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할 거예요. 갑자기 아주 재치 있는 말을 건네거나 여러분의 관심사를 귀신같이 알아채서 화제를 던지거나 자신의 능력 있는 모습을 은근히 어필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아주 영리하게도 속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여사제의 모습 또한 함께 보여줄 거예요. 마법사처럼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마음을 다 주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런 질문에 애매한 미소로 답을 피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고 신비감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밀당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1번 분들은 이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맞아?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그러면서 더 애가 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 사람이 자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치밀한 마법과 신비로운 밀당을 구사하던 이 사람에게 마침내 모든 전략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순수한 더풀 바보 카드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전략을 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좋은 건데. 이렇게 어느 순간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이 좋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용감한 도약을 할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갑작스럽고 그래서 더 솔직한 고백이나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도약의 끝은 놀랍도록 단단하고 안정적이에요. 바로 황제 카드가 보여주는 책임감과 리더십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애매한 태도로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썸이었다면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나자. 내가 너 책임질게. 하는 든든한 모습으로. 재회라면 이번엔 내가 이 관계를 제대로 이끌어 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 강한 신뢰를 주며 관계를 공식화할 거예요. 마침내 당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강력한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볼게요. 언피니시드 심포니,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아름다운 잠재력을 가진 교향곡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1악장만 연주되고 잠시 멈춘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2악장, 3악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교향곡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무리입니다. 어쩌면 두 분의 관계에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미완성된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마주하고 매듭을 지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의 교향곡은 다음 악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이 카드는 너무 성급하게 결말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교향곡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듯 이 관계가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스스로 묶인 끈을 풀고 마법사가 되었다가 황제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이 미완성의 교향곡이 어떤 아름다운 선율로 완성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리딩은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행동이라는 게 꼭 다가오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멈춤, 혹은 돌아서는 선택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번 분들의 리딩은 조금 더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을 가진 관계를 위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풋풋한 썸이나 이제 막 시작된 관계이신 분들이라면 조심스럽게 다른 카드를 다시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반대로 한 번쯤 이별을 겪으셨거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오신 커플, 또는 지금 관계가 많이 멀어졌거나 어색해졌거나 이미 끝이 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2번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지금 이 흐름이 내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담 없이 다른 리딩으로 옮겨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 시작해 볼게요. 자, 2번 분들의 관계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소드 8번 카드.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의 관계가 정체와 속박, 그리고 답답함이라는 키워드에 갇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서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의 상처, 자존심, 혹은 다시 만나도 똑같을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두 사람을 꽉 묶어서 그리워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완즈 2번 카드는 현재의 이 답답한 관계를 계속 지속할지 혹은 다른 선택지를 그려볼지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관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완즈 5번 카드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관계에 갈등, 경쟁, 의견 충돌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음을 보여줘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 있지만 각자의 표현 방식이 다르거나 서로 자존심이 너무 세서 관계가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신 분들이거나 혹은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시는 분들이라면 과거에 헤어졌던 그 원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로 또다시 부딪히고 다투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해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소모적인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과연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카드. 컵 5번, 컵의 시종, 그리고 완즈 10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들을 보니 이 사람의 마음속은 후회와 희망,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아주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우고 있는 감정은 바로 이 컵 5번 카드가 보여주는 깊은 상실감과 후회입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미 끝나버린 것, 잃어버린 것, 잘못되었던 순간만을 곱씹으며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썸을 타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라면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일 수 있어요. 아, 그때 고백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오해를 바로 풀었어야 했는데.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동시에 컵의 시종 카드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품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했던 마음은 분명 진심 어린 소중한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마음은 너무 연약하고 불안정해요. 컵 시종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가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역시나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완즈 10번이 단단히 버티고 있거든요. 이것은 발목에 달린 무거운 모래주머니와도 같아요. 카드의 그림 속에는 토끼가 10개의 나무 막대기를 짊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픈 마음은 문득문득 들지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압박감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보겠습니다. 이번 카드의 리딩의 흐름은 아주 현실적이고 조금은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둔자 카드가 나온 것처럼 지금 만나고 계신 관계가 애매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은 당분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외부와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줄이면서 자신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며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펜타클 7번은 이 사람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이 관계에 쏟은 시간과 감정이 의미가 있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면 차라리 그런 냉정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실용적인 판단도 하려고 해요. 과거의 패턴들을 되짚어보며 이 관계가 정말 발전 가능한 관계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바로 달 카드가 나타내는 혼란과 불안감인데요. 이 사람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감정적 혼란 속에서 계속 헤매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낮에는 그래, 이제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밤에는 또 여러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관성 없는 마음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거든요. 특히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함께 떠오르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결국 소드 7번과 컵 8번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람은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소드 7번은 은밀한 회피와 전략적 철수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정면 돌파를 피하고 갈등을 더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거리를 두려고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점점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컵 8번은 정말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이 결국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나타내요.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에 대한 애착은 분명히 있지만 이 관계는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아. 그런 판단하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움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보호와 현실적 선택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소모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내리는 결정이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그 사람의 마음속은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끊임없는 갈등과 답답함 속에서 상대방은 결국 후회와 부담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관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회피하며 조용히 떠나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어쩌면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흐름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픈 결말 앞에서 우리 이번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조언 메시지로는 라운드 앤 라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세요. 라는 거예요. 혹시 두 분의 관계에 반복되는 특정한 패턴이 있지 않았나요?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 비슷한 이유로 다투고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부딪히는 일들. 서로에게 상처 주고 후회하고 다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요. 이 카드는 왜 관계가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는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 그걸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건강하고 단단한 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이 아픈 경험을 그냥 지나간 연애가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걸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다음 관계에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의 마음과 선택,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전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참고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행맨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의 관계가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 호감은 있는데 더 이상 관계가 나아가지 않고 애매하게 멈춰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고백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아닌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이후에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야 할지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리움은 커져가는데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립된 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왜 그냥 이 관계를 놓아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컵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두 분 사이에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아주 깊고 진실한 감정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마 여러분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 이 사람이다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굳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이나 생각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고, 함께 있으면 다른 누구와 있을 때보다 편안하고 완전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토록 강력한 연결이 존재하기에 지금의 답답한 정체기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마음이 통하는데 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두 분의 관계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체와 교감의 시간 끝에 마침내 운명의 때가 올 것을 예고하는 저지먼트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이 카드는 이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선 썸 관계이신 분들이라면 이 카드는 새로운 각성을 의미해요.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 동안 두 분 모두 혹은 상대방이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운명의 상대구나.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되겠다. 이 깨달음은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께 이 저지먼트 카드는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카드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부활과 재회거든요. 이 카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과거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롭게 관계가 부활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이것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운명적인 두 번째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에서 태양, 달, 그리고 완주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조합은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의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밝은 긍정과 가장 깊은 불안이 함께 존재하는 아주 극적인 내면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은 이 눈부신 태양 카드의 에너지인데요. 타로 카드에서 태양은 그 어떤 카드보다도 순수하고 긍정적이며 완벽한 행복과 성공을 상징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 태양 카드처럼 밝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태양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서 연락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우울했던 기분이 단번에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는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다, 행복하다, 밝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 이 달 카드가 그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태양처럼 명확한 행복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감 또한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 과연 진짜일까? 혹시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끔씩 뒤덮고 태양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앞서 본 행맨카드의 정체 상태가 바로 이 불안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만 두려움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잠시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을 눈앞에 두고도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바로 이 완즈 9번 카드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어쩌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전의 다른 관계에서 아주 크게 다치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마음 주위에 단단한 성벽을 쌓고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태양처럼 여러분을 뜨겁게 원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다시 다칠까봐 두려워 철저히 경계하고 방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행복을 택할지 두려움에 머무를지 그 결과를 앞으로 행동 흐름 카드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마음속의 내전은 드디어 끝이 날 거라고 해요.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저스티스 카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결단을 내리게 돼요. 마음의 저울 한쪽에는 여러분과 함께할 때의 눈부신 행복을, 다른 한쪽에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올려놓고 오랫동안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이 저울질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검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잘라낼 거예요.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사람과의 행복이야.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심은 어떠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결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명확한 결단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멈춰있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돌기 시작합니다. 앞서 우리 관계 모습에서 봤던 저지먼트 카드의 운명적인 에너지가 이제 현실에서도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아주 빠르게 접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떤 모습으로 굴러가게 될까요? 바로 가장 빠르고 저돌적인 기사, 나이트 오브 소드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기사는 생각과 동시에 행동하는 망설임 없는 질주의 아이콘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지금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연락이 온다든지 혹은 그동안의 자신의 생각과 결심을 정리한 카톡 메시지를 보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놀랄 만큼 아주 갑작스럽고 거침없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냥 세련되고 멋있기만 한 것은 아닐 거예요. 페이지 오브 소드가 함께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람의 행동에 약간은 서툴고 어색한 귀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커서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나 할 말을 몇 번이나 검토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막상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준비한 말을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게 들리거나 혹은 너무 긴장해서 약간은 어색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좀 툭닥거린다거나. 하지만 여러분, 그 어색함이야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순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한 진정성을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연애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썸 관계였다면 이 사람의 고백에는 아주 진중한 무게가 담겨 있어요. 내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아.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싶다는 무게감이 실려 있을 거예요.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각오로 아주 확고한 약속과 함께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감동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자, 3번 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그 사람의 마음속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용감한 행동으로 다가오게 될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운명적인 이끌림에도 불구하고 멈춰있던 관계, 그 안에서 상대방은 행복과 두려움의 내전을 치렀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과의 안정적인 미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빠르고 거침없이 다가올 거라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Truth be told, 진실을 말하다라는 메시지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그 사람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하러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즉 상대방의 진심 어린 마음이겠죠. 첫째, 상대방의 진심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두려움과의 긴 싸움을 끝내고 가져온 진심을 의심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상대에게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털어낼 용기를 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의 진심 또한 이야기할 용기를 내세요. 상대방의 진심 앞에서 여러분 역시 그동안 느꼈던 마음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진실로 응답할 때 가장 단단한 관계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는 여러분이 느꼈던 그 운명적인 이끌림과 특별한 교감이 진짜였다고 확신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바로 이 관계 자체가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여러분이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 운명과도 같았던 강렬한 이끌림, 그 모든 것이 헛된 망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관계는 처음부터 진실이라는 땅 위에 세워질 운명이었고, 이제 그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진실의 검을 들고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진실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서로의 진심이 만나는 그 순간 두 분의 관계는 과거의 모든 불안을 딛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테니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카드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관계가 순수한 호기심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 분 중 한 분, 혹은 두 분 모두 서로에게 아주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할까? 하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순수한 탐험가의 마음인 거죠. 이 관계는 가볍고 유쾌한 에너지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서로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 없이 신선하고 재미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소식이나 연락을 의미하기도 해서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만남 제안으로 관계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아슬아슬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소드 7번 카드. 이 카드는 관계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고 무언가를 숨긴 채 관계에 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연애사, 현재의 복잡한 상황 같은 것들이요.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약간의 전략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차갑게 굴면서 여러분에게만 잘해준다거나 반대로 일부러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두 분의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이나 숨겨진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다음으로 나온 매지션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아주 강력한 주도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은 말도 아주 잘하고 매력이 넘쳐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일 겁니다. 앞선 두 카드와 연결하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이 사람은 분명 순수한 호기심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속내는 감춘 채 관계의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대체 무슨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마음도 그렇게 평온할까요? 다음으로 나온 카드들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겉보기와는 달리 이 사람의 마음속은 아주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펜타클 2번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 가지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반갑지 않은 해석으로는 이 사람이 여러분과 동시에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이 일에 완전 빠져있는 워커홀릭이라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나 일에 매달려 있어서 일과 여러분 사이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힘겹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저울질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컵의 여왕 카드가 그 대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것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가장 깊이 끌리고 마음을 쏟고 싶은 대상은 바로 우리 4번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그냥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싶고 감정적으로 깊이 교감하고 싶은 아주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다른 어떤 선택지보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더 큰 감정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줄 거라는 사실을요. 이 컵의 여왕의 등장은 이 심리 게임의 끝이 결국 여러분을 향하게 될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렇지만 뭔가 이상하죠.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는데 왜 이런 저울질을 멈추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완즈 5번에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 사람의 내면의 갈등을 상징하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금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시끄럽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많고 마음은 복잡해요. 당장은 여러분과 관계 발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에너지만 소모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운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이 사람은 앞으로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될까요? 다음 카드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보여지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흐름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행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요. 우선 앞으로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은 러버스 카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그 사람을 괴롭혔던 위태로운 줄타기와 시끄러운 내적 갈등이 마침내 이 선택의 카드 앞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 단순히 무엇이 더 나을지 재는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이끄는 단 하나를 선택하는 아주 운명적이고 진실한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깨닫게 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완즈 4번 카드는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은 두 분의 관계를 애매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에게 알리고 떳떳하게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관계를 정립한 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는 등 관계를 공식화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처럼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할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불의 씨앗이에요. 지금까지의 혼란스러웠던 에너지는 모두 태워버리고 아주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관계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젖힐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상대방 그 사람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워하고 저울질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자신감 넘치는 퀸 오브 완즈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모할 거예요. 퀸 오브 완즈는 자신의 매력을 아주 잘 알고 원하는 것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아주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떠보거나 소모적인 심리 게임을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아주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될 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정에 여러분도 함께 타오르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뜨거운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펜타클 9번 카드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비전을 보여주는데요. 이 카드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독립적이고 성공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를 의미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그저 붙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일과 성공을 당당하게 이뤄내고 서로에게 기댐 없이 온전히 선 후에 파트너로서 함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아주 성숙하고 현대적인 관계를 꿈꾸고 있거든요. 자, 그럼 4번 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그 사람의 마음속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멋진 모습으로 변모하여 다가오게 될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마법사였지만 사실 내면은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고뇌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마침내 모든 혼란을 끝내고 여러분을 선택할 것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두 분의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다가올 거라는 아주 희망적인 흐름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4번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살펴볼게요. 조언 카드로는 멘딩, 수선하고 치유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4번 분들, 우리가 봤던 이 관계, 참 아슬아슬한 심리게임과도 같았죠.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비밀도 있었고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듯한 마법사의 모습도 있었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4번 분들 마음에도 크고 작은 상처나 혼란스러움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이 조언 카드는 바로 그 상처의 치유와 관계의 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선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어딘가 깨지고 닳아진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카드는 먼저 우리 관계에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마주하라고 해요. 상대방의 우유부단함과 내적 갈등 때문에 상처받았던 내 마음, 솔직하지 못했던 두 사람 사이의 소통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에 킨츠키라는 전통 기법이 있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그 깨진 흔적을 오히려 더 아름다운 역사로 만드는 예술이죠. 이 카드가 바로 그 킨츠키 같아요. 과거의 아픔이나 흠집을 부끄럽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는 과거의 혼란을 딛고 더 아름답고 특별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선과 치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앞서 우리가 봤던 상대방의 앞으로의 행동이 그 치유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명확한 선택과 열정적인 모습들이 과거의 불안과 불신을 씻어내는 약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다가와 관계를 수선하려 할 때 과거의 일을 너무 따지기보다는 이제라도 진심을 보여줘서 고마워. 그런 마음으로 그 노력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결국 이 멘딩의 과정이 끝났을 때 두 분 앞에는 펜타클 9번이 상징하는 풍요로운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모두 아물고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게 된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아주 멋진 파트너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부드럽게 내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이제 곧 그 사람이 아주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테니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